변호사님, 그럼 협의이혼, 사실 이제 협의해서 이혼을 하는 건데 좀 협의이혼도 이런 거를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게 있을까요? 협의이혼 조심해야 되는 부분 너무 많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협의이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합의서 정도는, 변호사한테 합의서 정도는 작성을 맡겨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협의이혼도 괜찮은 사건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이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에는 그 재판상 이혼과 협의 이혼이 있어요. 재판상 이혼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혼 소송도 있고 이혼 조정 신청도 있고, 협의 이혼은 이혼에 대해서 협의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을 하고 일정 기간 숙려 기간을 지난 다음에 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그러고 나서 구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는 그런 절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협의이혼은 변호사의 도움이 따로 필요하지 않은 건가요? 당사자들끼리 합의만 된다라고 하면은 협의이혼은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의 좀 절차의 흐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협의이혼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라고 하면은 그냥 협의이혼에 대해서만 합의가 되면은 협의이혼을 할 수가 있어요. 먼저 부부가 함께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작성을 하셔서 법원에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숙려기간 1달,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 3달 이상을 주는데요. 그 숙려기간이 지나고 나서 여전히 이혼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걸 협의이혼 의사 확인 기일이라고 하는데요.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서 의사 확인 기일을 2번 정도 잡아줘요. 의사 확인 기일에 두 분이서 함께 참석을 하셔서 이혼을 하겠습니다 라는 의사를 한 번 더 표명을 하시면은 협의이혼 의사를 법원에서 확인을 함으로써 완료가 되는 듯 하지만 아직은 협의이혼이 안 된 겁니다.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반드시 3개월 내에 구청이나 시청에 이혼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제출하고 이걸 공무원이 받는 이 행위를 법률적으로 수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표 수리됐다라고 했을 때 하는 표현이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제출을 하고 공무원이 수리를 하면은 그로써 협의이혼은 성립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협의이혼 신청서를 법원에다가 제출을 하고 숙려기간 지나서요. 의사도 확인을 받고 했는데 3개월 안에 이거를 구청이나 시청에 제출을 안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안타깝지만 협의이혼 그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됩니다. 이걸 악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요. 처음에는 이혼을 하자라고 하고 이 숙려기간이 1달 또는 미성년 자녀 있으면 3달 이상이잖아요. 미성년 자녀들이 있어서 이제 3달 이상이 지난다라고 했을 때 그 자리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협의이혼 의사 확인일을 2번 잡아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뭐 처음에 안 나타났을 때 막 처음에 뭐 그 다음엔 나타나겠지라고 해서 그 다음 주까지 또 기다렸는데 또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혼하고 싶은 입장에서는 3달을 4달을 그냥 허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기 싫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이혼을 미루는 경우들이 많아요. 협의이혼을 할 때는 정확히 뭘 협의하게 되는 건가요? 일단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이혼에만 협의를 하면 되는 거고요. 미성년 자녀가 있다라고 하면은 친권자, 양육자 누구로 정할지, 양육비 얼마로 할지, 면족교섭 어떻게 할지, 자녀에 관한 것까지를 정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혼 소송에서는 뭔가 위자료도 있고 재산 분할도 있잖아요. 그런데 협의 이혼에서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반드시 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혼에 대한 합의, 그다음에 이제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뭐 친권자, 양육자 등 이런 부분들만 정하면은 여러분들은 협의 이혼을 절차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아까 처음에 협의이혼을 좀 주의해야 될 그런 사건 케이스가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자료 재산 분할을 이혼 소송에서는 어떻게든 결론을 내요. 뭐 조정 신청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어떻게 결론을 낸다는 거는 판단을 받거나 양자 간에 동의된 뭐 어떤 합의점에 이르는 건데,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다툼할 여지가 없게끔 보통 소송은 진행이 됩니다. 재판상 이혼은 대부분 그래서 확정이 되고 나면 추가로 어떤 다른 분쟁이 생길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협의 이혼을 하다 보면은 위자료나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그냥 두루뭉실하게 정하지 않고, 정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겠지 저렇겠지를 양쪽이 다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제도 안에서 좀 악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했던 케이스 중에서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요. 부정행위를 남편이 한 거였는데 아내 쪽이 자산이 많은 상황이었어요. 그게 혼인 중에
통해 형성된 자산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혼을 한다라고 하면은 부정행위로 인해서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받을 위자료보다 남편이 아내로부터 받을 재산 분할 액수가 훨씬 커질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이제 일단 이 남편이 잘못했기 때문에 남편이 이제 미안해하는 마음도 있고 하는 상황이라서 그냥 그대로 이혼을 손쉽게 이제 협의 이혼은 합의가 되었고,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없기 때문에 또 절차도 간이하게 진행이 됐어요. 한 달 만에 이혼이 됐고 그렇게를 했는데,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에도 재산 분할 청구를 안 하고 있었어요. 아내 입장에서는 좀 마음에 계속 걸리고 뭔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혼이 완료가 되고 한참 시간이 흘렀는데 이제 남편이 소장을 받게 된 거예요. 어떤 소장이었냐면 혼인 파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 청구가 들어온 거예요. 이혼 소송으로 갔었더라면 위자료가 거기에서 정리가 됐을 건데, 이혼을 협의 이혼을 하다 보니까 위자료와 재산 분할 부분에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헤어졌고, 그리고 나서 위자료 청구권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아내분이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남편분이 갑작스럽게 위자료 청구가 들어오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라고 막 이렇게 찾아봤는데, 재산 분할 청구권이 이 남편한테 있었는데 이 남편은 그때 이혼을 할 때, 협의 이혼할 때 좋은 마음으로 자기가 많이 양보한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재산을 와이프 이름으로 다 되어 있는 걸 그냥 포기하고 왔었던 거였는데, 그 재산 분할 청구는 이혼하고 나서 2년 안에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2년의 시간은 지나버린 거예요. 그럼 위자료 청구는 영원히 할 수 있는가? 그건 아니고요. 위자료 청구는 이혼하고 나서 3년 안에 해야 됩니다. 근데 재산 분할 청구 2년은 지났을 때 3년은 아직 되지 않은 시점에 아내가 청구를 한 거예요. 아마도 아내는 이 생각을 굉장히 오랫동안 처음에 이혼을 하면서 하고 있었을 거예요. 혼인 중에 이제 형성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는 거였고, 양쪽 다 소득이 높고 아파트 대출 원리금 엄청 많이 갚았었단 말이에요. 혼인 중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둘이 그냥 원래도 협의 이혼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 와중에 협의 이혼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이 남자분이 바람이 난 거였었거든요. 아무튼 이혼할 때는 이제 남자분 입장에서 내가 이 정도 포기했으니까 와이프한테 위자료 상당액을 주고 온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혼을 하셨겠죠. 그런데 이제 법률상으로는 그렇게 해결이 되지가 않는 거죠. 협의 이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할 부분은 재산 분할인 거네요. 네, 재산 분할도 그렇고 위자료도 그렇고 그다음 양육비도 그렇습니다. 협의 이혼할 때 양육비를 정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협의 이혼을 하게 되면은 양육비를 반드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를 정하고 나면은 협의 이혼할 때 이제 양육비 부담 조서라고 하는 걸 주는데, 이거는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이 있어요. 판결문과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사실은 양육비가 그거보다 더 적은데 일단 양육비를 거기에 대충 이 정도로 적어 놓자 라고 그냥 이야기를 하고 진행을 쭉쭉 하시는 경우들도 많아요. 양육비를 원래는 뭐 당사자들 간에는 뭐 50만 원 이렇게 대충 이야기를 하다가 50만 원 할지 60만 원 할지 뭐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뭐 근데 일단 양육비 부담 조서는 적어야 된다니까 뭐 거긴 100만 원이라고 일단 정해놓고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 그 정도 내가 주지는 못하지만 일단 거긴 그렇게 적고 따로 정하자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랬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60만 원씩 정해서 열심히 주고 있었는데, 나중에 어느 시점에 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상대방이 나 양육비 미지급분에 대해서 강제 집행할래요 라고 해서 막 급여를 압류를 해버리고 부동산을 압류해서 경매로 넘긴다 뭐 이렇게를 해버리고 하는 청구가 충분히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굉장히 협의 이혼을 할 때 뭔가 어떤 걸 정하고 하는 게 법률상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거고 중요한 부분인데, 나중에 내가 그게 그런 의미인지 몰랐어요, 그런 효과가 있는지 몰랐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미성년자가 아니고 성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어떤 행위가 법률상 어떤 효과가 있는 행위인지 몰랐어요, 나의 권리를 알지 못했어요 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온전히 자기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협의 이혼을 하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되고, 가능하면은 최소한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고 검토하시고, 그 다음 말이 좀 잘 통해서 협의로 이혼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면은 다시 이제 추가적인 분쟁이 없게끔 2년 안에 3년 안에 어떤 소가 다시 제기되지 않게끔, 혹은 양육비 관련해서 어떤 추가적인 분쟁의 여지가 남지 않게끔 가능하면 합의서를 작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합의서를 작성한다, 약정서를 작성한다 라고 하는 거는 다 법적인 법률적인 어떤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가끔씩은 이게 법적 효력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쉽게 생각하시면 계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계약서를 작성을 한다 라고 하면은 그건 당연히 법적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사인 간에 작성을 했든 공증을 받았든 어쨌든 그 안에 합의된 내용에 관해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거니까 안에 내용만 잘 구성을 하시고 분쟁의 여지 없게 기재를 하시면은 문제는 없이 이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공증을 하고 안 하고의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만약에 합의를 했다, 공증을 받았다 라고 하더라도 결국 의사확인일에 누군가 나오지 않았고 해서 이게 협의 이혼이 되지 않았다 라고 하면은, 그리고 나서 이혼 소송으로 갔다 라고 하면 기존에 작성했었던 협의 이혼 작성 합의서라든지
증여라든지 아니면 받아놨던 공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결국은 무위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위원회에서는 어떤 게 법률적인 효력이 있나요? 라고 묻기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추후에 분쟁 없이 조기 종결할 수 있는 문제없는 합의서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부분을 검토를 받으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합의서는 어떻게 작성하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가장 좋은 거는 그냥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가장 좋아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여러분의 케이스에 딱 맞춰서 다 100% 작성을 완벽하게 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나눌 것도 없고 아무것도 뭐 필요가 없고 자녀도 없고 이미 다 별거가 되어 있고 물건도 이미 다 나눠서 이혼만 하면 된다 라는 케이스라면은 그렇게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뭐라도 조금이라도 나눌 게 있고 아이도 있고 뭐 추후 분쟁의 여지가 약간이라도 있다 라고 하면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가장 편하고 또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직접 작성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지만 만약에 직접 작성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검토는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혼은 재판상 이혼도 있고 협의 이혼도 있습니다. 합의 이혼으로 간단하게 이혼을 하는 게 더 좋은 케이스들도 있는데 거기에 더 적합한 케이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협의 이혼을 할 때 추후에 어떤 분쟁 방지를 위해서 또는 내 자산이나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협의 이혼 합의서나 약정서를 준비를 하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은 변호사였습니다.